안녕하십니까, 김석향입니다. 제가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 슬라이드 없이 그냥 말씀드리고, 네, 이 책이 제목이 여기 작은 제목이 지상낙원 북한을 탈출하다 탈북의 역사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에서는 어린애들한테도 아주 조그만 애들 그러니까 눈 이렇게 뜨고 있는 간신히 유치원도 가기 전에 그런 애기들한테도 세상에 부러움 없사라가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장군님,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 얘가 수령님이 할아버지 김일성, 장군님 김정일 아버지, 지금 젊은 40대 네 김정은 그 젊은이가 원수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여기서는 뭐 마음대로 부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그런 거 안 붙이셔도 됩니다. 북한 같으면 뭐 난리가 나고 3대가 멸족할 일이지만 여기서야 우리 대통령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잖아요. 막 욕설도 하고 그러는데 김정은 정도야. 어쨌든 북한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 요 3대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인민을 사랑해서, 인민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상낙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정말 몇 살 때까지는 세계관이, 이분들 표현에 세계관이 트일 때까지는 진짜로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죽에, 그러니까 나무 껍데기? 그러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안에 얇은 껍질이 나온다고. 네. 확실히 어르신 반은 표현이, 그러니까 반응이 다르군요. 이거 알아들으시는 게 요즘 젊은 애들은 뭐가 나와요? 거기 뭐요? 이러는데 어쨌든 그 얇은 껍질이 나오면 그거를 먹을 수 있대요. 어떤 물에 우리고 어떻게 하고 어쨌든 하여튼 뭘 섞고 이러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다가 많이 팔린다고. 소다라고 한 것 같아요. 소다에다가 담그면 이게 좀 연해진다고. 그래서 소다를 소분해서 파는 사람이 떼돈 벌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이제 탈북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평양하고 청진이, 함경북도의 그 도시 청진이 천국에서 지옥 같대요. 근데 청진에서 회령이라고 저쪽 끝에 국경선 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김정숙, 그러니까 김정일의 엄마, 생모, 그 사람 고향이라고 막 꾸려놓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꾸려놔도 청진에서 회령을 가면 또 천국에서 지옥 가는 것 같답니다. 그 지옥인 회령에서 회령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어디든 시골에 읍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읍내에서 주변의 탄광촌까지 가면 또 천국에서 지옥을 간 것 같대요. 네,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학교의 꼴이 다른 거죠. 학교가 생긴 꼴이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IMF로 이제 젊은 애들은 IMF가 경제난인 줄 알더라고요. 이게 세계은행의 한 기구 이름이고,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세계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은행과 같은 조직이야, 거대 조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경제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97년, 98년 요때 IMF 사태가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 시절이 아주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학교를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령시 주변에 있는 거기서 학교를 가면 600명이 재학생인데 3명이 출석을 한답니다. 나머지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굶어서 집에서 누워있거나 죽었거나 집을 뛰쳐나가서 꽃제비를 하거나 아니면 일하러 갔거나 돈 벌러 갔거나. 왜냐면 하루 일당을 어디 가서 농사라도 해지우면 옥수수 한 옹큼, 한 홉이라는 거 아시나요? 요만큼? 그러니까 옥수수 한 홉,
아니면 국수 한 뭐라고 하지? 하여튼 뭐 국수 한 모금. 그러니까 왜 저녁 때 식구들이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다는 하루 가서 노동을 해주면 그 노동의 품삯이 그거예요. 그거를 아이들이 벌어 먹으려고 가거나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강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물이 잘 안 나오니까 물을 길어다가 물을 팔아요. 물 한 통에 5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서 팔기도 하고 또 힘센 남자애들은 산짐승을 잡습니다. 잡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해가지고 묶어서 그러니까 뭐 잘 꺾고 뭐 이렇게 해서 묶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뭐 팔 수 있는 거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표현을 빌리면 산이 있는 동네는 산을 벗겨 먹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벗겨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왜 꼭 벗겨 먹어야 돼? 어쨌든 표현이 항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뭘 벗겨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시기가 묘하게 일치하는 게 저는 굉장히 뭐 무슨 계시야 이것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 그렇게 살던 분들이 탈북해서 오면 아주 빠르게 오는 사람들이 한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이 사회에 배출이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 강을 넘는 거, 두만강을 넘고 압록강은 잘 못 건너요. 강이 넓잖아요. 강폭도 넓고. 그래서 압록강은 잘 못 건너는데 두만강 쪽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강폭이 정말 좁은 데는 여기서 조 끝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건너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북한의 그 함경북도? 무산? 아무튼 북한 쪽이 무산인데 이쪽에 중국 쪽에는 지반이라고 그 고구려 유적지 있고 뭐 이런 곳이거든요. 요즘은 못 갑니다. 중국 정부가 잘 이렇게 못 가게 해요. 거기를 CCTV 다 달고 버스가 가다가 이렇게 일 없이 서 있으면 금방 쫓아옵니다. 뭐 하는 거냐. 빨리 가라 그러고. 그런데 예전에 시절 좋을 때 그러니까 제가 2000년부터 북한 중국 국경 지역을 쭉 다니기 시작했는데 15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 국경 지역을 가서 저쪽에 북한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한 2012년, 13년 요때만 해도 가서 이 중국 쪽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서 이게 무산 시내가 보이는데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 시장 골목이 다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로 거래하는 거, 뭐 물건 오늘 뭐 할 거냐 이런 것도 그러고 아이들은 왜 소리가 크잖아요. 남자아이들은 막 이렇게 뭐 공치기 하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큰 소리로 지네끼리 막 소리 지르다가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쪽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꼭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쳐다봐요.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뭐 무산 쪽이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얘기를 하면 무산 쪽이고 중국 쪽으로 얘기하면 지반이라는 곳인데 그쪽에 이제 그렇게 가까워요. 근데 그런 곳이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지명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북한 쪽으로 말하면 굉장히 시골이죠. 중국도 굉장히 시골. 그런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이제 겨울에 그런 때는 금방 건너갔다 올 것 같아요. 경계선도 별로 명확하지 않고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강 저쪽은 북한이고 강 이쪽은 중국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넘어오는 게 두만강을 북한에서 보통 도만강이라고 부른답니다. 도망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도망 나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북한 안에 어느 시골에 있다가 아니면 어디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요 국경 지역으로 나와야 여기로 도만강을 건널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요 강 넘는데 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강을 넘어서 중국에 왔어요. 제가 중국 정부한테 들키면 나 북송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중국 경찰에, 그러니까 중국의 공안한테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사실 또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세밀하게 들어가서 들어보면 공안 중에 또 도와주시는 분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네가 걸리면 나도 곤란하다. 왜냐면 너 왜 조사하지 않았냐고 나도 징계받는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 낳고 사는 여자들을 잡아서 보내는 것도 괴롭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중국 정부의 당국의 입장은 잡히면 보낸다거든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실제로 잡혀서 북송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서 또 중국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을 넘어와서 라오스나 미얀마나 뭐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거쳐서 거기는 다 위험한 지역이고요. 특히 라오스 위험합니다. 잡히면 중국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럼 중국은 바로 북한으로 보내니까 위험한데 태국까지 오면 살았다. 아, 이제 안심한, 왜냐하면 태국 경찰은 잡으면 수용소인데 감옥은 아니고 왜 태국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입국한 거잖아요. 자기네 나라에. 그러니까 증명서 없이 여권 들고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잡아서 수용을 해놓고 수용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하고 그러니까 보내는 거, 어떻게 보낼까, 한국으로. 그래서 그 한국 정부가 또 뭐 여러모로 태국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돌봐달라 이래서 약품도 많이 보내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또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목숨 걸고 왔으니까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오면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교재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탈북자,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그걸 써놨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분명히 탈북해서 온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잘해주려고 뭐 그러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살까 그래서 아니 우리 같이 만납시다 그러면서 탈북자라며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탈북자라뇨 뭐 이러면서 아니 왜 화를 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반응이 우리한테 나오겠죠?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화를 내거나 뭐 서운해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차별하는구나의 그 감정적 저변에는 탈북자라니 놈자자를 쓰는구나. 그래서 탈북한 놈이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처럼 지금 말하는 것처럼 차분히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뭐 북한에 대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나한테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알아내고 난 다음에는 저렇게 피하는 걸 보니 나를 차별하는 게 확실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이게 이 둘 사이에서 중간에 누가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을. 왜 저러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뭐 탈북자를 보고 탈북자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 이렇게 우리는 화를 내고 저분들은 탈북자라니 탈북하는 놈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이러면서 또 화를 내고 서로 화내는 거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꿉니다. 자기네끼리 나서서 뭐 북향민, 뭐 이향민, 뭐 또 뭐라더라? 뭐 하여튼 뭐 바꿉니다. 특히 명칭은 고유한 명칭을 쓰려면 그게 특성이 고유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북향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래요.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 뭐 탈북면 있나요? 실향민 다 북한이 고향인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향민 고향 떠난 사람 여기 저기 제주도 고향이신 분, 뭐 전라도 고향이신 분 다 이향민인 거죠. 그 사람들만 고향을 떠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름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예전에 해터민으로 정했더니 이번에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럼 너희는 헌터민이냐? 이래서 이건 진짜 저는 정말 생각도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사실 재밌기는 했는데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런데 헌터민이라고 하니까 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이름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네 그 생각을 그때 새삼 했었고 그래도 그거는 그 통일부에서 좀 밀어가지고 아직도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기관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뭐 맞아요. 잘 안 들리진 않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탈북민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난 편이거든요. 네, 그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사회자, 저처럼 지금 발표자, 강연자, 그게 다 놈자자를 쓰는데 사회 보는 놈, 발표하는 놈, 그 뭐 또 뭐였지? 강연하는 놈 이렇게 욕하는 거로 들리냐? 그 말을 다 멀쩡하게 쓰는데 왜 탈북자만 그 탈북하는 놈이라고 해서 이렇게 니네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기분은 나쁘다는 거예요. 저렇게 싫다는데 굳이 또 내가 탈북자라고 빡빡 우길 건 없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백성민자를 써서 탈북민은 어떠냐 했더니 그건 좀 낫대요. 그러니까 탈북 자체는 사실이니까 자기가 탈북을 한 거고 거기에 저는 놈자자나 백성민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이 싫다고 하니 그럼 안 써주는 게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민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관련 법이 있거든요. 법률 용어고 그러다 보니 공식 문서에는 다 북한 이탈 주민.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가는 하나원이라는 곳도 정식 이름을 얘기하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길어요. 못 외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원으로 줄여서 부르게 되거든요. 통칭으로. 그러니까 그 용어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일상적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탈북민을 만나시면 당장 쓸 수 있는 거라서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앞에다가 넣었고요. 실제로 책에도 그 부분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탈북민이라고 하는지 그 말부터 먼저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그 국내에 몇 명이나 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한 34,000명이 조금 넘은 수준이라서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200만 명쯤 될걸요, 아마. 그 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 그러니까는 외국 출신인데 결혼해서 이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난 분들도 뭐, 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숫자 세는 거를 까먹어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한 200만 명 될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탈북민은 진짜 요만큼인 거죠. 5천만 중에 34,000명이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눈에 띄느냐? 그러니까 탈북민이 확실히 외국인 노동자 기사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뭐 또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뭘 했다 이런 거 안 나오는데 탈북민은 뭐 할 때마다 이게 나오거든요. 또 왜 그러는 거지? 하고 보면 우리도 그렇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아직 우리가 한민족이다 하는 인식이 강하게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탈북민도 그렇고 우리도 서로 상대방을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완벽한 우리는 아닌데 남은 아니야. 그러니까 가까운 친인척쯤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케와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들 수 없어요. 제가 제 동생, 혈연인 제 동생과 조카들의 보험은 제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케 보험을 들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일지 어떻게 아냐. 아니 제가 그 사람을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그러니까 사망뿐만 아니라 뭐 이게 사망 시에도 혜택을 받는 종합보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망을 하면 제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보험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죽일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 못 알아듣, 여기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시는데, 무슨 말이지? 그리고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아, 그 보험 사고가 그래서 생긴다는 보험 범죄? 그게, 그래서 못 들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혈연이라고 또 못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혈연은 또, 그러니까 조카들은 저의 혈연 관계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식의 관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다 가족이고, 뭐, 친척이고, 다 뭐, 아는 사람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법률적으로 관계를 정할 때는 이렇게 어디서 선이 딱 끊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북한 주민하고 우리하고 서로 상대방을 볼 때, 남은 아닌 거예요. 아주 남은 아니야. 그런데, 그, 친인척으로 따지면, 또 아주 가까운 친척도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뭐 같이 사는 가족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돈의 팔촌보다는 좀 가까운 사이. 뭐 요 정도로 서로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34,000명이 살아가니까 그 원래 약간 완전 남이면 서운하지도 않아요. 완전 남이 나 좀 째려본다고 해서 나도 같이 째려보면 되지 뭐. 지가 뭐 그래서 지가 나 안 본다고 나도 안 보면 되지 뭐. 지가 뭐 잘났다고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도 아니고 끊어낼 수도 없는 관계인데 모른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그 집에 그 대소사가 있어요. 장례가 있거나 뭐 혼인이 있거나 가기는 싫은데 평소의 관계로 봐서 가기는 싫은데 안 가자니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뭐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 것 같고 나 스스로도 떳떳하지도 않고 그런데 손이 선뜻 나가지도 않고 아주 기분 나쁜 상태인 거죠. 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뭐를 이렇게 다 주기도 어렵고 안 주기도 어렵고 돌 이상 주긴 줘야 하는데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34,000명의 존재가 이렇게 그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세대까지가 아닐까. 여기서 안 풀면,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로 지금 뭐 한 50세 이상 정도 되면 뭐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할 텐데 40대 정도만 내려가도 뭐 싫으면 그만이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통일을 꼭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그 젊은 학생들, 전 학생 입이 붙었나 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물어봐요. 자, 독도는 우리 땅이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함경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일본이 점령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본을 쳐들어가겠다는 둥 대마도로 가져오려는 둥 뭐 난리가 나죠. 자, 함경도를 중국이 가져가겠다 그래. 괜찮지? 안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땅은 아니라며. 네 땅도 아닌데 왜 참견이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함경도가 우리 땅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그러니까는 중국이 그 38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이북을 다 가져가겠다. 우리 땅도 아니면 사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국이 가져가겠다고 하거나 혹은 러시아가 가져가겠다고 하거나 그러면 괜찮아? 했더니 그건 좀 안 괜찮은 거예요. 네. 왠지 그때부터 북한에 있는 그 광물질, 온갖 광물질도 아깝고, 뭐, 북한에서 나는 뭐죠? 송이버섯도 아깝고, 뭐,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아까운, 마치 내 것처럼. 그래서, 아니, 신경도 안 쓴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며 서로 떨어져 살자며, 좀 전에 네가 5분 전에 관계를 끊자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제가 생각을 잘 못해서 그런데 좀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이렇게 확 바뀌어요. 아이들이. 이게 젊은 애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자기 논리가 잘못됐구나. 자기 논리가 비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아이들이 확 표변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해도 안 듣던 놈들이 제가 교수님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일주일만 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일을 뭐 하라든지 말라든지 그렇게 저는 악써본 적 없습니다. 그냥 저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다 내놓을 거지 그러면 못 내놓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젊은 애들의 그 감정 속에서도 어딘가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그리고 이제 따져보면 자기의 뭐 할아버지거나 뭐 증조 할아버지거나 외고조 할아버지거나 누군가 뭐 알고 보니 북한에서 뭐 어디서 오셨는데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뭐 그런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집 안에서부터 캡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여쭤봤더니 너는 모르고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사실은 고향이 어디야? 그러니까 황해도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 장단콩 나는데 거기가 할아버지 고향인데 눈앞에 두고도 못 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은 거죠. 분명히 그 전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은 하셨을 거예요. 한두 마디. 많이는 안 해도. 그런데, 그런 때는 당연히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빠르게 나갔는데, 이게 이제 내 땅인데 남이 가져갈지도 모른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보니, 저걸 내가 챙겨야겠구나 하는 유산 싸움에서 이제 내 몫을 챙겨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관계를 잘 이어나가서 앞으로 탈북민과 우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과 그대로 한민족으로 살 건지 아니면 요 단계에서 이제 그냥 싹싹 끊어버리면 뭐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성장할 때는 그런 게 도저히 뭐 어른들이 내 나라의 허리가 끊어진 게 뭐 몇십 년인가 뭐 이러면 이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것도 당장 우리가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심한 채로 몇십 년이 더 가면 딱 끊어진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아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탈북민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들을 끼고 살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 왜 자식 놈들이 다 마음에 드시나요? 하는 짓마다 하는 꼬라지마다 어쩜 저렇게 지혜비를 닮았는지 죄송해요. 어쩜 저렇게 지혜비를 닮았는지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그래서 자식 놈한테 손을 떼시냐고요. 못 떼던데 우리 엄마 보니까 그 아들 셋에 장가 보내면 자기가 뭐 할 일을 덜었대나 뭐 어쨌대나 그러시더니 뭐 덜기는 그러니까 그 아들놈의 며느리 뒷수발을 하다가 손자놈들까지 끝을 못 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왜 그러고 사냐고 도대체 엄마는 손을 못 놓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놓으실 건지, 그러니까 이 탈북민이 하는 짓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뭐 나쁜 놈들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그렇듯이 좋은 놈은 좋고 나쁜 놈은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 왜 주변에 좋은 사람은 진짜 좋은데 나쁜 사람은 진짜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이라고 해서 거기 다 좋은 사람만 있거나 뭐 자기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통일의 여건만 있고 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기꾼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다 골고루 한 사회가 그 34,000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하고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하는 짓이 얄미우니 너 하는 짓 봐서 내가 할게. 그러고 봤더니 하는 짓이 얄미워요. 끊어내겠어. 그렇게 하실 건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많지 않은 숫자가 34,00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그 중에 1960년에 탈북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그 시절에도 탈북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웅평 소령을 혹시 기억을 네, 저는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제가 대학교 했을 때예요. 졸업하고 아직 유학 가기 전에 그때 그 학교 앞에
이대 앞에 찻집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갑자기 막 사이렌을 울더니 이게 실제 상황이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니까 뭐 빨리 집에 가라고 그래서 뭐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 찻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웅평 수령이라는 분이 미국이를 몰고 왔다고 그분도 이제 탈북민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초반까지 90년 아니 90년 2000년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탈북자, 탈북민 뭐 그때는 귀순자라고 많이 그랬는데 귀순자라고 하면 다 남자고요. 20대부터 40대 사이에 젊은 남성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주로 많았고 90년대 초반에는 동유럽에 유학가 있던 유학생들도 왔는데 그때 북한에서 선발해서 유학생으로 보낸 사람들이 다 남자예요.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는 유학생에 선발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젊은 남자들이 옵니다. 이 젊은 남자들은 북한에서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혼자 몸으로 여기 오면 한 2, 3년 안에 결혼을 해요. 주변에서도 가만히 안 둡니다. 좋은 여자 있어. 여기 뭐 이 사람이랑 만나면 당신이 뭐 행복할 거야. 또 우리 왜 지나치지를 못하잖아요. 누가 혼자 산다는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든 짝을 지어주려고 뭐 주변에서 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처가가 생기잖아요. 처가의 인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게 없습니다. 젊은 남자 한 분이 오면 그냥 2, 3년 안에 돌봐주는 여성도 생기고 주변에 뭐 그런 친인척 관계가 생기니까 무슨 뭐 아프면 알아서 그들이 이렇게 잘 하고 뭐 사업이 망해도 뭐 이렇게 알아서 하고 또 사업을 새로 해보라고 뭐 이런 거 지원도 하고 뭐 그래서 사실 손 갈 게 정부에서 손 갈 게 별로 없었어요. 요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게 아까 말씀드린 고난의 행군 때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여성들이 탈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북중 국경 지역에서 도망강이라고 하는 곳을 도망을 하는데 여자들이 왜 탈북하느냐? 그 아까 온 남자들하고 사연이 아주 다릅니다. 일단 집안을 먹여 살리는 심청이가 많아요. 왜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정말 그 살았던 시절이 그 세월의 험난함이 다른데도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가 비슷한지 마치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 구로공단에 누나가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남동생이나 뭐 오빠 혼자 집안에 혼자 공부하잖아요. 그때는 왜 잘난 남자 하나 해서 공부하고 그 보통 딸은 그 집안의 딸은 초등학교만 나오고 돈 벌어서 막 이렇게 그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북한도. 근데 뭐가 다르냐면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남동생이나 오빠를 공부시키려고가 아니라 집안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온 집안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던 뭐든지 다 갖다가 팔아요. 뭐 정말 그 이분들 표현을 보면 숟가락 몽댕이까지 들고 나가서 팝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노동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물도 팔고 나무도 해서 팔고 뭐 뭐든지 다 팔아요. 팔아도 더 이상 팔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오잖아요. 그럼 사람을 팝니다. 나를 파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중국 남자한테 팔아달라. 그러니까 가서 결혼을 거기 가서 살겠다. 알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모르고 누가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오늘 잠깐 저기 강 건너 갔다 올까? 그래서 불빛이 너무 화려해서 건넌 사람도 있어요. 그럼 중국 쪽은 불빛이 환한데 우리는 맨날 새카마니까 도대체 저기는 어떤 세상인가 싶어서 하루 갔다 오라고 하니까 그냥 잠깐 갔다 올까? 그러고 갔는데 뭐 그게 그 길로 팔린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팔려가서 중국 가서 살면서도 북한에 돈을 보내요. 어떻게 인편을 통해서 어떻게든 보내서 뭐 엄마 수술비도 보내고 뭐 식량도 보내고 그 눈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아이 낳고 살아도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도문이라는 곳에 가면 이게 북중 국경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 건너편에 보면 그 북한의 그러니까 온성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렇게 뭐 하여튼 북한의 뭐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이런 거 이제 써붙이고 있어요. 이쪽이 중국 쪽입니다. 중국의 도문 쪽. 그러니까 그 다리 중간까지는 중국이고 그 중간에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광객이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관광을 가면 그 도문 다리의 중간까지는 선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북한이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가면 거기는 북한 땅을 침범한 게 되니까 그렇게 모험을 하시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리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탈북민들이 북송당했습니다. 근데 북송을 당할 때 뭐 이렇게 묶여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철사로 꿰서 갔다는 얘기도 듣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하니까 그 중국 쪽의 공안들이 자기네가 보내면서도 안 보내면 될 걸. 근데 보내면서도 여기서 우리 땅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마라. 너네 땅 가서 잔인하게 해. 그러면서 못하게 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고기가 중국의 도문이라는 곳인데 그 한쪽 구석에 도문의 한쪽 귀퉁이에 보면 그러니까 북송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잡힌 사람들이죠. 북송할 그 사람들을 모아놓는 집결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잡혀올 거잖아요. 잡혀오면 한 명 올 때 넘겨보내고 한 명 올 때 넘겨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숫자가 될 때까지 거기 집결소에 모아놔요. 그랬다가 뭐 몇십 명 단위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넘기는데 그렇게 아까처럼 포승줄로 묶거나 뭐 심지어 철사로 뭐 이렇게 연결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집결소에서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북한 사람들이. 그나마 중국의 감옥이나 집결소가 뭐 수준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거기가 낫다. 뭐 안 갔으면 좋겠다. 하던 분들이 이제 북송을 겪기도 하고 뭐 어떻게 탈출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한국으로 오신 거거든요. 얼마나 자기 삶에 회한이 많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급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아프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왜 집에서 무슨 일 겪을 때 안 아프시잖아요. 막 씩씩하게 다니다가 몇 년 지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때는 살만해졌는데 그래서 살만해졌을 때 뭐 암에 걸리거나 살만해졌을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다닐 때는 아프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말 소처럼 일했는데 한 번도 아픈 적 없고 누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맨날 병원 가도 원인도 없고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 잠도 못 자겠고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니까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탈북자라고 했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쁜 나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 그렇게 말 안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탈북자가 뭡니까? 이렇게 화를 내요. 아니 왜 화를 내? 이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라서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지도 않고 저도 물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막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을 알고 나면 좀 덜 화가 나실 거예요. 왜 저러는지 알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면 조금 덜 화가 나실 거라서 뭐 그래도 뭐 싫은 건 싫다고 하셔야 돼요. 그걸 또 당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서로 상대방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제가 메일 주소를 아마 안 적어놨네. 저분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연락하시면 제가 궁금하신 건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